학생들한테 늘 말합니다. 암기를 하면 그 이후에 이해가 따라온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해보니까 잘 나오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지혜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수의대 다니고 있는 유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이 특이하게 재수를 하셔가지고 건국대 수의대에 입학을 하셨고 유명한 화학 강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수능 화학 문제와 컨텐츠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의대 학업과 수학학원 강사를 병행하고 계시고 운동이랑 생리학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입장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본 출제자의 시선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시선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원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는 모범생에 속하셨나요? 모범생이라기보단 약간 모범생이 되고 싶은 학생?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시피 일반적인 학생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학생. 평범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신이 2등급 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앞서 말했듯이 모범생이 되고 싶은 학생이어서 하도 약간 어쨌든 서울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학생이 넘치거든요. 약간 그런 학생들이랑 마주해서는 아무리 잘 받아도 한참 아래인 그런 성적이라서 계속해서 한 번도 약간 잘했다, 잘한다 이런 거는 사실 대학교 와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와서는 좀 학점을 잘 받고 계신가 봐요? 대학생이 되니까 과도 과인 것처럼 그래도 수의대 왔으니까 열심히 해볼까? 1학년 1학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원 씨는 수능으로 수의대를 붙은 게 아니라 수시로 가셨나요? 전 정시로 갔죠. 내신이 좋았는데 정시로 이렇게 수의대를 지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시로 가는 거는 그래도 2점대여서 어쨌든 제가 원래는 공대 지망이어서 갈 수는 있었는데 막상 정시가 현역대 약간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약간 괜한 오만감이죠. 약간 그런 감이 딱 들면서 이거 그냥 수시보단 잘 가겠는데 싶어서 학교 다니지도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그러면 현역 때도 수능을 보셨을 텐데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가셨죠? 네, 갔습니다. 네. 그 서울권에 가는 성적도 사실 다른 학생들에게는 꿈만 같은 점수일 텐데 그 점수에서 더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기가. 그러면 재수 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메디컬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재수 성공했다? 가장 큰 거는 수학을 수능 끝난 시점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한 3개월간 공부했을 때 사실 수학 실력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3월부터 사실 모의고사란 모의고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사실 11월부터 2월 그 사이 기간 동안 수학 실력을 조금 탄탄하게 잡아놓은 게 그게 좀 메디컬의 기반이지 않았나. 어쨌든 메디컬을 가려면 수학은 하나 틀리는 것도 타격이 크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수학이 핵심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혹시 국어 과목은 원래 잘하셨나요? 정말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매번 책 읽어라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또 운 좋게도 또 6월, 9월을 못 봤는데 수능은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았다, 국어는. 약간 매번 독립시행인 것 같아요, 점수가. 약간 평균을 내면 딱 언저리 딱 나오는데 실력이 어느 때는 하나 틀리거나 이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도 안 해도 아실 그런 점수가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원 씨가 재수할 때 몇 년도 수능이었을까요?
저는 2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이 수능이요? 네, 저 2수능 쳤습니다. 이 수능은 불국어로 유명하잖아요. 수능 치고 국어와는 손을 뗐기 때문에 근데 또 불국어여서 오히려 제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나. 난도에 영향받지 않는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랜덤이라고 할까? 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또 성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는 했죠. 그럼 재수를 시작할 때 목표가 처음부터 수의대였나요? 아,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어쨌든 메디컬을 지망하면 어쨌든 의대 지망을 제일 먼저 두고 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제일 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사실 수의대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든 그 의대 목적으로 공부를 하든 그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수의대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좀 편차는 있지만 그 지망은 어쨌든 의대 지망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재수하면서 좀 슬럼프나 좀 힘들었던 시기 있을까요? 아, 제가 재수하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좀 실망시키기도 싫고 어머니 아버지 실망시키기도 싫고 해서 6월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약간 그 사이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사이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 시간인 것 같아요. 공부를 했던 시간이. 근데 6월 끝나고는 하루하루가 다 기억이 나요. 6평 끝나고인가요? 6평 때 생각보다 잘 보는 거죠. 약간 어쨌든 공부를 한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까지 하루하루 좀 드라마틱하게 살았다? 약간 고3 느낌 살짝 났다. 그럼 재수를 다시 한다 쳤을 때 똑같이 할 거다 하는 게 있고 절대 이건 다시는 안 할 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상 못한 질문인데. 아,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다시 한다 해도 잠 올 때 잠을 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항상 혼났어요. 앉아서 졸면. 당장 누워서 30분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똑바로 하라고. 그런 거? 잠 줄이지 않고 그건 그대로 할 건데 이제 고쳐야 될 거는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제가 그래도 지우 씨보다 술은 안 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그나마 안 하는 거면 집에 일찍 가는 거 학원에서 일찍 가면 이제 뭐 사라지는 시간이죠 사실. 그냥 뭐 휴대폰 보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하면 하루가 끝나죠. 1시, 2시 넘어서 자는 거 금방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 집에 일찍 가는 거 공부할 때 좀 해놓고서 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자게끔 하는 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 좀 듭니다.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현역 수능 등급이 어느 정도였다가 재수 때 얼만큼 올라왔는지. 이게 약간 구체적인 점수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 그냥 하나 기억나는 거는 사실 현역 때는 국어가 2였고 나머지는 다 1이었고요. 그 재수 때 했을 때는 과학에서 화학이 2등급이었습니다. 제가 과탐 선택이 혹시 어떤 거? 화학이랑 지구과학 했었어요. 화원 지원인가요? 맞아요. 원원 과목 골랐는데 화학을 제일 못 봤죠. 재수 때는 제가 제일 못 봤습니다. 근데 현역 때는 화학을 제일 잘 봤고요. 그리고 재수 때는 제일 못 봤고 어쩌다 보니 수능 끝나고 화학 문제를 내고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이 국어인가요?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학인 것 같아요. 단연 수학.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월 그 사이에 공부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되게 궁금한데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까지 실력이 끌어올려졌는지. 네, 수학 공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생각나시나요? 현역 때부터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역 때 깊은 생각 학원을 다녔습니다. 수능 때 맞아요. 한성원 선생님이랑 한성만 선생님이랑 같이 좀 수업 듣고 수능을 딱 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나마 얻을 만한 거라고 하면 기출 회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역 때. 약간 저는 수학 공부로 따졌을 때 저는 약간 2년짜리 수능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점수는. 현역 때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현역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개념서 돌리면서 기출 다듬고 이제 문제풀이를 엄청 한 거죠. 그러면서 기출 내용이랑 좀 연결도 짓고 그러면서 좀 그 사이 기간 동안 확 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 쭉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기출 공부를 할 때 좀 중점을 뒀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기출 공부,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저 혼자 공부하거나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냐면 반복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반복인데 뭐 한 번 풀고 풀 때마다 회독을 할 때마다 뭐가 얻는 게 있다라고 흔히들 하잖아요. 회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뭐 약간 사골처럼 계속 끓여 먹듯이 계속 풀면 뭐든 더 보인다? 약간 그런 얘기가 맞는데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현역 때는 뭐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많이 풀고 회독하고 약간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춘 느낌? 현역 때는. 그래서 사실 현역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공부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많이 풀고 똑같은 거 반복해서 풀면서 약간 문제 보면 풀이가 떠오르는 약간 그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응용하거나 약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으니까 수능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 때는 이제 이미 갖춰질 대로 푸는 대로 풀었고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고 어디가 중요한지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를 왜 둬야 되고 얘를 왜 먼저 조건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개념서 공부하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방식이 맞는지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잘 나오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해봤는데 결과론적이네요. 네, 맞죠. 그러면 기출 회독을 할 때 좀 문제도 외워지고 문제를 봤을 때 이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외워지잖아요. 근데 외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이 문제 외웠는데요? 어떻게 푸는지 외워버렸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푸는 것보다 외워진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못 풀 바에는 외워놓고 그냥 기계처럼 적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큼 공부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걸 안다. 그게 공부니까 사실상.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 풀이를 외웠으면 그걸 다른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느 포인트만큼은 빼와서 적용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출 같은 거 뭐 선생님들 푸시면 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러니까 이렇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설 문제나 새로운 문제들을 풀 때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그냥 거기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나서 이해가 따라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내신 같은 거 봐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수능과 달리 학생들 내신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는. 그냥 어느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까지는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거기서 고민하고 사고력을 쓰고 생각을 하면서 풀이를 들어가는 순간 시간은 없어지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된다를 알아야 내신 점수가 잘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학생들한테 늘 말합니다. 암기를 하면 그 이후에 이해가 따라온다.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또 문제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몇 년 동안 계셨죠?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와. 있었습니다. 또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직접 문제를 만드는, 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좀 달랐다면 어떤 게 달랐을까요? 제가 화학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다 보니까 화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화학
화학도 사실 현역 때는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거든요, 화학이.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어떻게 냈을지 그리고 뭘 요구하고 냈을지가 사실 눈에 보이면 그대로 따라서 풀면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사실 평가원이나 사설 문항이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현역 때는 이걸 것 같은데? 라는 그 직감 있죠. 근데 그 직감이 그 무조건 찍는 직감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얻게 돼 약간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직감? 항상 이런 방식이었는데 약간 이럴 때는 이거였는데 라던가 아니면 익숙한 숫자 배열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에서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풀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생판 계산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맛이 있게 문제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푸는 맛을 내려면 어쨌든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팅을 하는 순간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게 먼저 눈에 보여요. 아, 이렇게 세팅해서 이거 먼저 풀라는 거구나. 근데 그 느낌을 수험생들은 얻기가 어렵죠, 실제로. 그리고 그걸 얻는 사람들은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통합과학으로 통합이 되잖아요. 이제 물화생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번 마지막 라스트 댄스 화학을 선택하는 화학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좀 해줄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엄청 길어질 텐데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진짜 실제로 라스트 댄스인데 실제로 그러려면 사실상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이번에 공부를 잘해서 내년을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지금 7월인데 사실상 수능 때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실력을 기르겠다 아니면 뭔가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나가겠다 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는 점수가 안 나올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공부하고 화학에 쏟을 수 있는 비중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국어 수학에 완벽하신 수험생들이 아닌 이상 최소한의 시간으로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무엇보다 화학 시험지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 화학은 크게 1, 2, 3, 4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 4단원이 킬러 문항들이 나오는 킬러 단원인 거고 2, 3단원이 조금 준킬러나 비킬러 문항들이 섞여 나오는 그런 난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단원이 되는데 실제로 수능 시험지라든지 평가원에 있는 모든 시험지 그리고 심지어 학력평가 시험지를 다 묶어봐도 단원별로 문항 배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문제 안에서 사실 뭐 한쪽에만 막 8문제, 9문제 이렇게 출제되나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똑같이 냅니다. 문항 비중을. 그나마 더 실차면 1, 4단원보다는 2, 3단원에 더 문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최소한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1, 4단원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2, 3단원에 포커스를 두고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단원의 공부량을 늘려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준킬러, 비킬러 문항들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 시간을 줄여야 1, 4단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게 되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2, 3단원은 맞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단원인 거고 그나마 더 나가자면 속도감 있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2, 3단원은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에 더 가깝고 얼마나 누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배경 지식이 많아서 센스껏 잘 풀어내느냐가 좀 의외로 속도 결정을 많이 해요. 그 조건을 읽고 따박따박 푸는 그런 풀이가 중요한 것도 맞는데 실제로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약간 이상할 정도로 시간이 짧아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30분짜리 시험인데 막 15분, 뭐 18분 이렇게 푼다거나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일하면서 화학 컨텐츠 팀을 일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도 살펴봤을 때 최상위권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정말 조건을 따박따박 잘 해석해서 빠르게 푸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너무나도 많은 배경 지식 때문에 문제를 탁 봤을 때 아 이렇게 조합하면 되겠는데 싶어서 약간 조건대로 안 풀고 감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좀 편차가 큽니다. 뭐 15분, 18분에 끝을 낼 때도 있고 30분을 꽉 채워도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점수는 잘 받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많이 풀면 그리고 배경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 잘 풀어나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센스가 문제풀이에 가미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획기적인 시간 단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가능성, 약간 확률에 대한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2, 3단원은 많이 푸시고 속도감 있게 푸시는 게 워낙 중요하다. 그리고 1, 4단원은 킬러 단원이죠. 킬러 단원인데 다행히도 라스트 댄스라고 해서 막 극도로 어렵게 내놓고선 다음 학년도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너무 확 어렵게 내버리고 공통과학 한마디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이슈가 생길 법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라스트 댄스인데도 그 난도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면 표준 점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출제를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난도를 갖춰서 문제를 내야 좀 그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지를 조금 경험상 알게 돼서 뭐 엄청 어렵게 나올까 싶지는 않긴 않습니다. 네. 1, 4단원 공부는 2, 3단원을 줄인 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2, 3단원 먼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 4단원을 해야 점수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1, 4단원은 뭐 2, 3단원이랑은 다르게 찍기로 풀었을 때 얻는 효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좀 시간이 확 줄어들긴 해요. 2, 3단원이랑 똑같이. 근데 그거랑 달리 그렇게 풀어버리면 워낙 편차가 큽니다. 한 문제 들어가는 시간이 큰 문항들이 들어가 있는 단원들이라 제 생각에는 2, 3단원이랑은 똑같이 조건을 잘 보고 해석해서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인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기 위해서는 문항을 많이 풀고 뭐 화학 반응식이라고 따졌을 때는 개수 같은 거를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분자량비를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중화 반응이라 쳤을 때는 뭐 그래프나 약간 표 같은 자료를 봤을 때 경향만 봐도 얘가 1가인지 2가인지가 느껴질 때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얘기가 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평가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원소에 대해서만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7월 네 맞습니다. 이번 7월 학력평가에서 동위원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출제했는데 학력평가니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모의고사나 평가원이 낸 수능은 단 한 번도 실제 원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기출을 n 회독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제될 범주는 잡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익숙한 원소나 익숙한 분자량이나 익숙한 동위원소 비라던가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배경 지식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적 관계에서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분자량비나 개수비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과목별로 인강 선생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인강 선생님이요? 국어는 누구 들으셨어요? 저 국어는 어딜 가나 밈으로 유명하신 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 듣고 있고 들었었고 제가 현역 때랑 재수 때랑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재수 때 전역하셨어요. 그분이. 네, 재수 때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전 1타죠. 그 전 1타분 듣다가
또 이제 또 그냥 홀라당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좀 1등을 골라서 들으셨군요. 근데 그게 제일 누구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땐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플랫폼 1위 강사분을 들으면 퀄리티가 일단 좋아요. 강의가.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빵빵하고. 맞습니다. 약간 믿고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에게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대다수에게 적합한 강사분이라는 증명인 거니까 실제로. 네, 그게 좋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엔 그럼 현우진 선생님 들으셨겠네요? 맞습니다.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들었었는데 그것도 저는 현역 때는 안 들었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현역 때는 이제 깊은 생각에서 한성원 선생님이랑 한성만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고 재수 때 이제 현우진 선생님을 처음 듣게 되었고요. 그때가 아마 이제 수능 끝나 11월부터 2월 그때 뉴런 들었었습니다. 저는 한석원 선생님이랑 현우진 선생님이랑 이창무 선생님 풀커리를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누구 들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아껴서 여러 명의 커리를 좀 따라갔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 두 명도 벅찬데 이창무 선생님도 저는 이창무 선생님의 확통 수업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당연히 잘 하시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그게 확통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랬어요. 현역 때 확통을 들었으면 점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확통이 또 이창문 선생님이 그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창문 선생님 확통을 들으면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간 내가 문제를 풀었음에도 맞았는데도 왜 맞았는지 잘 모르고 아, 맞습니다. 틀렸는데도 왜 틀렸는지 모르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좀 줄여줘요. 기준이 생겨요. 일찍 알았다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릴도 들으셨나요? 그 사실 뉴런만 들었었고 그냥 워낙 재수학원에서 주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처리하는데도 벅찼습니다. 사실. 그쵸. 재수생이 인간까지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학재수 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맞습니다. 영어는 또 따로 하셨어요? 아, 영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영어 막 엄청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80점대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잘 읽히면 1등급, 조금 애매하게 읽히면 2등급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똑같습니다. 그 각 인강 사이트에서 1타분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듣고 그냥 다 한번 찍어 먹는 느낌으로 약간 그냥 한 번씩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조정식 선생님도 들었었고 이명호 선생님도 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 결국에는 그 틀린 거를 보면 듣기에서 틀렸거든요. 제가 정말 듣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화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화학은 혹시 강의 추천해 주실 만한 선생님 있을까요? 화학도 현역 때랑 재수 때는 사실 나눠서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때 듣는 거는 사실 제가 메가스터디랑 대성 둘 다 끊었었는데 그때 1타 하셨던 고석영 선생님 수업을 현강으로 들었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었었는데 현역 때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재수하면서 학원에서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듣는 수업 때문에 이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가 정말 화학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선생님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고 나중에서는 이제 수능 끝나고는 이제 컨텐츠 팀장으로 그 강사분 아래로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좀 잘 들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물리원 화학원이었거든요. 아, 물리는 이제 백이범 선생님 들었고요. 물리 만점 전략가 백이범 선생님 들었고요. 확실하죠. 주변에서도 백이범 선생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현강도 듣고 인강도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정말 많이 보셨겠는데. 제가 가끔 인강에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왜냐면 대답을 애들이 안 해요, 현강 때. 아. 제가 맨날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다 대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답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눈에 찍히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화학은 그러면 저는 화학을 처음에 고석영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현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가르치셔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양적 관계 할 때 정말 이쁘게 푸십니다. 근데. 진짜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저렇게 세 줄로 딱딱딱 진짜 시험지가 부족하지가 않은.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술이에요. 고석영 선생님도 들었고요. 제가 또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가 인강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쌤 누구야? 이랬는데 화학의 정은구 선생님이래요.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셔서 제 현관까지 쫓아가서 들었고요. 그리고 정은구 선생님이 좀 더 뭐랄까, 고석영 선생님은 이미 개념 다 된 친구들이 듣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스킬을 배우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개념이 난 진짜 노베다 이러면은 정은구 선생님이 좀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강준호 선생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천재과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천재과십니다. 네. 진짜.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 강의를 저는 또 찍먹이 아니라 풀거리로. 저랑 완전 반대신데 풀커리는 절대 안 타는 사람인데 전 시작을 하면 좀 끝을 봐야 돼가지고. 확실하십니다. 네, 공부할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불안했어요. 이걸 끝까지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 애들보다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수학 강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수의대생이시잖아요. 저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도 꿈 같습니다, 그냥. 원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정말 학원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물론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바쁘기는 한데 할 게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약간 강사보다는 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학생들 문제 풀이 해주는 거 좀 옆에서 케어해주고 그 정도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를 원해서 조금 찾다 보니까 어느 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판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자료 만들고 있고. 또 끼가 있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떤 거 주로 몇 학년 수업하세요? 전 지금 중학생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데 또 제가 수업을 하는 곳이 대치동이다 보니까 현행 수업 따라가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현행 수업은 기본이고 좀 많으면 한 3, 4학년 위까지 이제 예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예습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대수 이런 거. 맞습니다. 공통수학 1이랑 2 그리고 대수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 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수의대 생활은 좀 어때요? 로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메디컬 이 대학 생활 또 서울에서 하잖아요. 건대. 그렇죠. 건대 입구는 참 좋습니다. 근데 안 간 지가 꽤 됐어요. 너무 바빠서요? 건대 입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주변 지하철만 돌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근데 건대 좋습니다. 약간 그 캠퍼스 라이프라고 하죠. 약간 이제 이번이 이제 라스트 딱 하시고 이제 대학교를 딱 가시면 이제 만약에 건대에 오시면 정말 누구보다 좋을 겁니다. 건대 입구는 사람 많아, 술집도 많죠, 실제로. 또 호수도 있어서 또 이제 또 산책하면서 이제 연애도 이제 CC도 좀 하시고 수많은 이제 로망이 있을 텐데 그걸 원하신다면 사실 수의대는 힘든가요? 수의대 공부량도 좀 많죠. 많긴 한데 실제로 많긴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면 끝도 없죠, 양이.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초반이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예과로 만약에 수의대로 들어오시면 이제 좀 노는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놀으셔야 되는데
수의대 건물은 건국대학교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그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꼭지점에 탁 찍힐 수 있어요. 외진데 있군요. 12각형이라고 하자면 그 꼭지점을 중 하나에 콕 찍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학과들 있잖아요. 이제 뭐 수의대생들이라면 이제 조금 완전 반대라고 하면 이제 문과 쪽이라던가 사회계열 이쪽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반대 꼭지점에 있습니다. 오. 그 사이는 이제 호수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 즐길 수 있으시다. 그냥 2년 동안 잠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가면 호수 주변도 안 갑니다. 또 동기들끼리. 동기들도 이제 힘들어요. 제 주변 동기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제 푹 쉬셔야 돼서 다들. 집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실제로. 근데 물론 진짜 예과 때 즐기겠다 하면 그러면 수의대 건물은 위치상 최고입니다. 왜냐면 건대 입구까지 제일 빨라요. 이건 또 좋습니다. 건대 입구까지 슥 하면 갑니다. 가서 이제 놀거나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제가 의대 다닐 때는 의대 내 CC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의대도 혹시 CC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메디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엄청 많습니다. 이 접점이 다른 과랑 없어요. 맞아요. 좀 그 중앙 동아리 이런 거 하긴 하나요? 그 선배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냥 해서 실제로 중앙 동아리에서 연애하는 선배들도 많았는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과 CC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과 올라가고 이제 예과 때 생기는 CC도 많은데 사실 생길 CC는 예과 때 다 생겨요, 실제로. 근데 본과 때 생기는 거는 이제 좀 동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거나 발표 준비하거나 힘든 시기를 또 같이 이겨내고 맞습니다. 이제 고난과 역경 끝에 이제 또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랑이 싹 트는. 옆에서 지켜보면 쏠쏠합니다. 재밌습니다. 수의대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최대 장점이요? 동물들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로망이 많잖아요. 진짜 그 동물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 학교 내에도 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바로 옆이 또 동물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학교 앞에서 서성이면 동물들 왕래가 좀 잦습니다. 좀 엄청 진짜 제 몸의 절반 이상 되는 엄청 큰 리트리버들도 있고요. 한 50kg 나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들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딱 들면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고 날뛰면 더 힘들어요. 또 그건 진짜 복지죠. 또 실제로 간혹 가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수업 때 동물 데리고 오면 또 책상에 누워 있어요, 애가. 같이 수업 들어요, 실제로. 본인의 이제 반려견이나 데리고 오면 또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놀고 또 사람 좋아하는 반려견들 오면 이제 또 환장하죠. 이제 좀 막 좋아해 주니까. 꿈의 학교인데요. 그거는 복지 최고입니다. 약간 동물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항상 동물이랑 떨어지기 싫다면 와서 뭐 앞에 나가서 서성이세요. 동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지금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28년도 생각하지 마시고 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딱 그 한 시험을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얼마든지 지금 4개월 동안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와서 개념 공부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얼른 끝내시고 개념 끝나신 분들은 여러 문제 풀면서 잘 적응해 보시고 진짜 지금부터는 본인의 이제 지식을 늘리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누구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식을 늘리는 공부를 했다가는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돼요. 심지어
사실 4개월 뒤면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수학이죠. 수학에서 이제 초월함수 부분이 아직 통째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능 때. 그런 일이 있으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역으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N수생이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아니 나는 내년 준비하면 되지, 지금 N수생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제 내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갈 거야 라기보다는 한번 부딪혀 보시고, 또 N수생 분들은 뒤가 없죠.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수험생들 파이팅.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덕분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원 씨 다음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약간 좀 이야기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번 우리 고민들 한번 써주시고, 화학 관련된 거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물어봐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하고, 조택부를 할까요?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